주택에 대한 전망 지수가 한 67, 뭐 보통 네.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67이라면 굉장히 낮은 수치로 떨어졌거든요. 네. 이거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. 네. 이런 수준이 그 뭐 원인이 뭐 큰 틀에서는 역시나 뭐 금리겠지만 뭐 다른 뭐 요인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예, 금리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최저치를 나타냈을 때에 대한 원인으로는 비슷하게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. 네, 결국은 고점이 기저에 깔려 있군요. 그러니까 네.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 자체가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국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 자체는 뭐 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국권별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서 서울부터 뭐 부산, 제주까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시장은 아니었었잖아요. 그건 절대 아니었죠. 예, 서울 수도권 시장 별도로 가고 별도의 사이클로 가고 뭐 부울경 지역 따로 가고 제주 그렇죠. 따로 지역 이렇게 따로 갔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 수도권이랑 부산이랑 이쪽이 오르면 나머지 지역은 좀 하락하는 뭐 이렇게 좀 디커플링으로 갔었는데 지금까지의 시장은 사실 2014년, 15년부터 한 7년 정도를 동조해서 가죠.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은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데 입지의 변별력이 그동안 없었다라는 얘기예요. 양적 투자 중심으로 완전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가 무언가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됐던 시장이었고,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전문가였죠. 왜냐하면 떨어지질 않았으니까. 네, 이제 그랬던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? 사실 그렇죠. 뭐 그 수치상으로 뭐 1년 동안 뭐 재작년에 19%가 오르고 뭐 작년에 17%가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체감은 뭐 2배 그렇죠. 뭐 이렇게 되고 뭐 일주일 만에 뭐 몇 억씩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은 그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경기에 이제 후행한다고 예, 배우는데 그러니까 종국 단계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려면 이 직전 단계에는 이제 수요의 증가가 와줘야 되고 이 수요의 증가는 가수요가 절대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증가하진 않으니까 직전 단계에는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구매력이 받쳐주려면 결국에는 뭐 저 같은 이제 직장인의 월급이나 급여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소득, 뭐 가처분 소득 이런 게 좀 증가해줘야 되고 소득이 증가하려면은 이제 맨 밑 단계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그 뭐 원천적인 어떤 경제 회복이나 성장이 이제 와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을 통한 뭐 소득 증가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구매력이 상승하는 이 단계에서 뭔가 인위적인 작용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그 금리 이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이라고 보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입지적인 어떤 구분이 없었고,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PIR이라고 하는 그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 그 연차에 대한 지수도 가장 높았고, 높죠. 가장 예. 높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역대 최저치로 한국은행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좀 회복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국 단계 가격이 좀 낮춰지거나 내려오던가. 아니면은 소득이 증가하던가 네.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은 그 소득 증가까지는 좀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, 이 역대 최저치가 나오고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.